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읽는 행간뷰의 김선철입니다. 드디어 재건축 최종 승부,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철거를 시작해서 빛나는 새 아파트 완성과 청산까지 재건축 강의 6부작, 대단원의 마지막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많은 일반인은 철거가 시작되고 굴착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재건축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자는 다르게 봅니다. 그때는 이미 절차의 승부가 거의 끝난 뒤입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단계입니다. 이주와 철거, 그리고 착공, 화면상으로는 가장 역동적이지만 사실은 앞에서 확정된 숫자와 권리를 현실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먼저 이주입니다. 이주는 단순히 집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조합원에게는 이주비 실행, 세입자에게는 보상과 명도, 현장 전체에는 일정 통제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가 늦어지고 철거가 늦어지면 착공도 밀립니다. 결국 금융비용이 늘어납니다. 다음은 철거입니다. 철거는 건물만 부수는 작업이 아닙니다. 안전, 성면, 폐기물, 주변 민원, 소음, 분진, 인접 건물 피해 문제까지 전부 따라옵니다. 사고가 나면 공사 전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착공입니다. 여기서부터 돈이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도급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민원관리, 자금 집행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시공사가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조합이 얼마나 통제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구간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보이는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던 리스크가 비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건물이 다 올라가고 조합원이 입주했다고 해서 재건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마지막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준공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과 행정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각종 검사와 확인이 끝나야 비로소 법적으로 완성된 건물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전고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새 아파트와 대지에 대한 권리가 대외적으로 최종 확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부터는 새 권리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는 선언입니다. 마지막이 청산입니다. 이 단계는 별것 아닌 정산처럼 보이지만 실은 재건축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종전자산과 새 자산 사이의 차이, 남은 금전 문제, 추가로 정리할 권리 문제를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입주만 보고 달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입주는 감정적으로는 끝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재건축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권리와 돈이 완전히 정리되는 순간이 재건축의 끝이다. 이제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을 잘 모르는 분도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큰 줄기는 놓치지 않습니다. 첫째, 재건축은 판이 먼저 깔려야 합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은 공식적으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주민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정적 판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둘째,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전혀 다릅니다. 추진위는 준비조직이고 조합은 법적 사업주체입니다. 이 둘을 같게 보면 사업의 위상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동의서는 가벼운 서명이 아닙니다. 재건축에서 동의는 내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의사표시입니다. 설문조사 한 장 쓰듯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넷째, 시공자 선정은 브랜드 선택이 아니라 사업조건 협상입니다. 브랜드가 좋아 보인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사비, 특화설계, 공사기간, 하자의 책임 범위, 금융조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건축은 사람들의 기대만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 법률, 계약이 맞물려 돌아가는 절차 사업입니다. 추가 핵심 사항 네 가지를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실무에서 특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은 설계와 인허가의 중심이고 관리처분계획은 권리와 돈의 중심입니다. 이 둘을 섞어 이해하면 지금 무엇이 결정되는 단계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둘째, 분양신청은 평형희망조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평형 원하세요?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분양신청은 조합원으로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걸 가볍게 보면 나중에 현금 청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처분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소문, 기대, 희망사항이 아니라 감정평가액, 추산액, 사업비, 배정기준, 추가분담금이 핵심입니다. 숫자를 못 읽으면 결국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넷째, 입주는 끝이 아닙니다. 준공과 이전고시, 청산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입주는 사업의 하이라이트일 수는 있어도 법적 종결은 아닙니다. 재건축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보다 대충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건축은 겉으로 보면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정의 문을 엽니다. 그 다음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으로 사업 주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과 사업 시행인가를 거쳐 관리 처분에서 권리와 돈을 확정합니다. 이후 이주, 철거, 착공, 준공으로 물리적 공사가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이전 고시와 청산을 통해 법적 정리가 끝납니다. 결국 재건축의 본질은 공사가 아닙니다. 권리를 정리하고 돈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현실의 건물로 완성하는 절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해하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왜 갈등이 생기는지 보입니다. 왜 돈이 달라지는지 보입니다. 왜 사업이 늦어지는지 보입니다. 반대로 절차를 모르면 호재 뉴스만 보고 따라가고 브랜드만 보고 판단하고 숫자를 놓친 채 마지막에 추가 분담금 때문에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승부는 마지막 철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동의서에서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의 숫자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재건축은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권리와 돈을 정리의 가치를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이 흐름이 보이면 재건축이 보이고 이 흐름이 안 보이면 뉴스만 보다가 끝납니다. 이것으로 재건축에 관한 6부작에 대단원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다진 지식이 단순히 정보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실무와 투자 현장에서 올바른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유익한 강좌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행간비의 김선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